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673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673일 차고요. 오늘도 퓨처 셀프, 퓨처 셀프 오늘은 186페이지예요. 186페이지의 진실 다섯 번째. 미래의 나로서 실패하는 게 미래의 내가 실패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성공보다 낫다. 현재의 성공보다 미래의 나로서 실패하는 게 현재의 성공보다 낫다 그러셨어요.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요. 네. 수년간 창의적인 훈련을 하면서 실패에 투자하고 적에게 어, 연, 어, 연, 연타를 당하여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걸 감내한다면 그때부터 게임의 속도는 느려지기 시작한다. 공격이 슬로우 모션으로 다가오고 눈 깜짝할 사이에 반격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미래의 나로서 실패하는 게 현재의 성공보다 낫다. 볼게요. 187페이지 볼게요. 어느 날 조지 웨이트키는 어머니와 함께 뉴욕시에 있는 워싱턴 스퀘어 공원을 걷다가 사람들이 체스를 두는 모습을 보게 됐다. 6세 아이에 불과했던 조씨는 그 장면을 보자마자 체스에 빠져들었다. 조씨는 공원에서 지나는 사람들과 체스를 두었다. 7세에는 체스계의 거물 브루스 판톨피니에게 정식으로 체스를 배우기 시작했다. 10세 때 조씨는 정상급 체스 선수를 상대로 첫 우승을 거두었다. 와, 10살 때 어, 조씨는 15세에 내셔널 마스터 타이틀을 획득했고 16세에 인터내셔널 마스터가 됐다. 1988년 조씨가 12세였을 때 아버지 프레드 웨이츠키는 조씨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책 바비 피셔를 찾아서를 출간했다. 이 이야기는 조씨가 17세 체스의 정상에 올랐을 때 영화로 만들어졌다. 체스는 관중이 많이 찾는 경기가 아니었는데도 많은 사람이 조씨의 경기를 보려고 몰려들었다. 수많은 팬은 조씨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명성이 높아지면서 우승에 대한 압박도 커졌다. 결국 조씨는 미국과 체스를 떠났다. 그리고는 명상과 철학, 태극권을 배웠다. 조씨는 배움의 기술, 내 실력을 200%로 끌어올리는 힘에서 실패에 투자하라라는 원칙을 설명한다. 이 원칙을 적용해 상대와 무술을 겨루는 형태의 태극권인 타이지 푸시핸드에서 2004년 월드 챔피언이 됐다. 조씨가 본격적으로 푸시핸드를 시작했을 때 자신보다 기술이 좋은 선수들과 훈련했다. 조씨가 말하는 실패에 투자하라라는 원칙은 자기 자신을 배움의 과정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실패에 투자하라. 우리는 실패하기 싫어하잖아요. 실수하기 싫어하거든요. 실수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기 싫어해서 도전을 안 하려고 그래요. 두려워서. 아예 도전조차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조차. 네. 늦잠 주무셨네요. 피치님, 네. 반갑습니다. 박성범 263님, 효부님 늦게 일어났어요. 장미 주시고 감사합니다. 피치님도 장미 주시고 감사합니다. 인사는 중간에 선물 받았을 때 인사는 금방 바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는 거, 실패하는 걸 너무 두려워해요. 그래서 아예 도전을 안 하려고 해요. 그게 진짜 마음의 그 두려움이 100에서 200을 치고 올라가는 게 엄청나게 높은 건데, 높은 단계거든요.
엄청 높은 단계잖아요. 500으로 넘어가는 거. 근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 저는 요번에 제가 인제 당근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어 오늘도 되게 재밌었어요. 티토 라방을 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도. 25살 제주도에 사는 젊은 청년인데 너무 좋은 연락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26, 27, 28 일에 그 송파구 잠실에 롯데월드에 놀러 온대요. 그래 가지고 연락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새로운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고 얘기하는 게 의식 수업을 받으면서 마음 치유를 받으면서 '내가 두려움이 어디에 있다.'라는 근원적인 거를 자꾸 찾아서 맥락을 바꿔 버리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 맥락을 바꾸고 그 이제 15 년째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근하면서 그 두려움을 그 사람 만나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사라지는 두려움이 또 있죠. 또 있어요. 또 있는데도 이게 인제 사람들을 만나는데 편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여러 경험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 실패가 아니라 실수는 계속 연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수를 통해서 내가 발전하는 거죠. 실수를 통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실수를 해서 도망가서 안 해 그게 아니라. 계속 발전하는 건데 굉장히 많이 마음 치유를 공부를 하시면서 바뀌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저도 어제도 진짜 몇 개월 동안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몇 개월 동안에 제가 꾸준하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1 월부터 그러니까 1, 2, 3, 4 개월이 채 안 됐거든요. 근데 꾸준하게 제가 만났죠. 정해 놓고. 그랬더니 같이 계신 분이 전화가 와서 "오늘 또 한 차 태워서 못 가겠냐."고 내가. 그러면서 인제 오시겠다고 연락을 또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래도 참석을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또 거기 또 한 분이 어제는 근원적인 게 저번 주 2주 전부터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잠꼬대 하나 봐요, 우리 큰 손주가. 첫 손주가 잠꼬대 하나 봐요. 그래서 어 그분이 이제 2주 전부터 해서 제가 이제 둘이 만날 시간이 타이밍이 또 마침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났는데 근원적인 부분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를 해결하는 게 좋은 거지 공부하다 보면 좀 많이 좀 알아지거든요. 알아진다고 그래서 또 자만을 또 하게 돼요. 저도 그랬고. 좀 많이 아는 것처럼. 그런데 근본에 신념을 찾아서 완전히 재맥락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재맥락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또 요번 주에도 화요일 날 또 만나서 또 인제 본인의 마음이 막 이제 울퉁불퉁 막 올라오는 것들을 또 봤을 거예요. 저한테 뭘 물어봐 가지고 제가 "그래. 만나고 있어."라고 얘기했더니 막 그렇게 인제 울퉁불퉁 막 뭐가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또 자기 자신을 봤는가 봐요. 그러고 나서는 또 어제 갑자기 "토요일 날 수업 있지 않냐."고. 그래서 "수업을 듣겠다." 일단은 일단 듣고 다시 또 인제 화요일, 토요일 날 이제 되는 대로 듣겠다라고 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이지만 그전에 공부하다가 좀 안 듣고 있고 저항을 하고 있지만 저항 속에서도 뭔가 자기가 공부했던 거에 길을 또 가기 위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실수를 해요, 실수를. 근데 근원적인 실수를 통해서 뭔가 내가 발전할 기회를 찾느냐, 실수를 통해서 내가 그냥 포기하느냐. 근데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인제 마음 치유 공부하시는 분들은 실수를 해도 더 빨리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또 빨리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또 다시 또 기회를 잡고 그걸 계속 발전적으로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아유 들어오셨네. 엊그제 감동을 주신 분이. 네. 예. 예. 챙겨서 좀 오시면 조심히 오시고요. 어쨌든 "실패에 투자를 해라." 실패보다는 실수를 하는 거죠. 실수를 많이 할수록 거기에서 기회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삶은 경험이잖아요. 경험은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데 그 내가 스스로 실수를 하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실패에 투자하라는 원칙은 자기 자신을 배움의 과정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배움의 과정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자신을 몰아넣으면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적용할 수밖에 없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어떻게 해요? 자신을 몰아넣어야 된다는 거죠. 몰아넣으면 내가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긍정적인 기회를 찾으면 나한테 득이 되는 거고, 여기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려고 하다 보면 그 실수가 실패가 되고 다시는 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로 자꾸 반복해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내가 그 안에서 긍정적인 기회가 어떤 것인지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약점을 마주하며, 약점도 있어요. 근데 그 약점이 자존심 상하고, 자존심은 수치심과 연결이 된다고 했는데 자존심 상해하면은 발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 그것도 계속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약점을 마주할 수 있는 거는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주하며 수도 없이 실패한다. 그런데 조시의 말을 빌리면 때로는 문자 그대로 내팽겨 치어지기도 한다. 내팽겨 치어지기도 한다. 근데 조시에게 실패에 투자하는 것은 극도의 의도적인 연습이었다. 극도의 의도적인 연습이다. 실패에 투자하는 것은. 그래서 의도적인 연습과 전문적인 실행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자 안데르스 엘릭스는 의도적인 연습이 습관이나 자동성에 반하는 개념이라고 말한다. 습관과 자동성, 실패에 투자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극도의 의도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의도적인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인 연습. 실패에 투자하는 거, 투자라고 얘기했어요. 실수에 투자하는 거. 도전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 만나고요. 새로운 사람 만나보고요. 새로운 사람 만났을 때 굉장히 그 떨림이 있고 두려움의 떨림이 있고요. 어떨 때는 요새는 저는 이제 마음 치유를 받으면서 새로운 사람을 저저번 주에 진짜 많이 만났단 말이에요. 요번 주에는 저번 주보다는 작게 왔어요. 근데 처음 오는데 너무 기대가 되고 떨리는 거 있죠. 처음 만났을 때 당근으로 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너무 기대가 되고 떨리고 막 괜히 설레는 그런 기분이 있는 거 있죠. 여자분이에요. 남자분도 아니고. 근데 처음 만나는 사람을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자꾸 두려움을 내가 안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3살 이전에 근원적인 믿음이 있거든요. 그 믿음 때문에 평생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인제 근원적인 거를 보고 내려놓고 또 올라오면 또 내려놓고 선생님 같이 1-2분 만에 제 맥락이 안 돼서, 뭐 안 돼도 선생님 같은 분은 극히 드문, 극소수의 좀 드문 분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 공부하면서 내려놓고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만나는 사람에 대한 부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만간 당근은 뜨문뜨문하고 나머지 비는 시간에 지금 이제 그 프린트가 아니라 인쇄해서 나오는 거를 가지고 현장에서 저는 새로운 사람 있죠.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영업자들한테 새로운 희소식에, 네, 희소식을 알려드리려고 다니려고 그래요. 그래서 당근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부딪히고 만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연습을 한 거예요. '연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 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패에 대한 투자는 특히 우리 같은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전화도 해야 되고 카톡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톡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온라인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스레드에서 만나든 오픈 카톡이든
스토리에서 올리든 내가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열어놔야, 그래도 뭔가는 열어놔야 나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온라인에 열어놓지 않으면은 온라인 세상에 있는 그 80억 인구들 대상으로 해서 내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다 보니까 그 두려움이 있어서 못하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제가 요즘 그러잖아요. 틱톡 라방이 완전 체질이라고 진짜 얘기를 하는데 재밌어요. 저희 딸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하는 거 다 봤거든요. "진짜 재밌네." 그러는 거예요. 진짜 재밌어요. 수다 떨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재밌거든요. 오늘 강사님들 잠을 안 주무시는지 손지아 님도 들어왔다 나가시고 잠을 안 자요. 오늘 대전에서 하는 행사를 준비한다고 강사님들이 이렇게 밤잠 안 자고 애기 보고 뭐 하고 하면서 막 이렇게 준비를 또 하고 계셔 가지고 많이들 오셔서 여러분들의 기회를 같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함께, 함께 하는 거,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거. 내가 이 사업을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함께 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가정에서도 그렇고 가족과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함께 해 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사업 아니더라도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든 내가 어딜 가든 그 에너지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한테 이득이 있으니까 가. 이득이 없으니까 안 가.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짜 정말 열심히들 준비들을 인제 하고 계시거든요. 함께 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어쨌든 여러 가지 내 신념에 의해서 인제 행동을 하게 되는 건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온라인에서도 만나고 온라인 사업에 대한 거를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에 대한 부분들 새로운 사람 또 틱톡 라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가 이걸 켜 가지고 치유사 마음 치유사에 대한 부분에 한 2-3일 정도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30 분을 얘기하는데. 근데 지금 제가 지금 거진 3 시간 가까이 지금 인제 3 시간이 되어 오는 거거든요, 이게 라방을 켜 놓은 지. 근데 계속 얘기해요. 계속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들어왔는데. 그래서 채팅이 들어오면 재밌게 수다를 떨고 채팅 들어오지 않아도 "안녕하세요." 뭐 여기 스트롱맨 님 네 안녕하세요. 인사 계속하거든요. 3시 반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3 시간을 떠드는 거예요. 근데 재밌어요. 근데 그게 새로운 분들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약간 에너지가 안 좋다 그러면은 차단. 바로 차단하는 거죠. 너무 웃긴 거 있죠. 제 스스로 제가 할머니죠, 저는. 근데 너무 웃긴 게 아침에 에너지가 딱 느껴지면은 오늘도 오늘은 고민 있다고 고민 좀 들어 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25 살짜리 제주도에 계신 은상인 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여기서는 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 너무 괜찮은 거예요. 만날 것 같아요.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느낌이 막 들던데 딱 그렇게 하는데 뭐 "할머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인제 저도 이렇게 있다가 "할머니." 이러잖아요. 할머니죠. 근데 제가 할머니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데 "할머니." 하고 치고 들어왔을 때 그 에너지. 할미 맞아요. 저는 할미예요. 어제는 "할미는 백성애, 할머니는 이경숙."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할머니는 이경숙 하고 있잖아요. 할미는 백덩에. 그러고 다녀요. 할머니인데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할머니 당연히 할머니를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할머니라고 얘기해요. 손주가 있으니까 당연히 호칭이 할미로 불리니까 할미란 말이에요. 근데 할머니하고 딱 치고 들어올 때는 벌써 에너지가 딱 안 좋아요. 그럴 때는 이제 바로 차단. 차단 날려버려. 차단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새로운 분들하고 만나고 제가 인제 여기 화면보다는 틱톡에서 화면이 엄청 커요. 제가 이렇게 더 크게 나오거든요. 근데도 이제 저는 안 보이죠. 근데 글씨 채팅만 해서 올라오는데 어쨌든 새로운 분들 만나는 거에 대한 즐거움이 생긴 거예요. 마음 치유 공부를 했더니.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서 계속 끊임없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사람과 사람은 빛과 빛이잖아요. 빛과 빛이 만나면 더 큰 밝은 빛이 되잖아요. 근데 빛이 더 밝아져야 되고 어둡냐 부정적이면
이면 어두우냐, 밝으냐. 밝은 사람을 보면 더 밝아질 것이고, 어두운 사람을 보면서 내가 밝으면 끌어올려 줄 거고, 아니면 그 빛이 이제 섞이잖아요. 그런데 뭐 내 빛을 보고,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가 밝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밝아져야 되는데 밝은 빛인지 순수한 빛인지, 순수함이 있는데 가려져서 그거를, 가려진 거를 없애면, 재맥락을 하면 밝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빛과 빛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만나서 어떻게 얘기를 하든, 어떤 대처를 할 수 있고 무슨 얘기를 해줄 수 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끊임없이 사람 만나면서 만나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또 마음 치유를 함으로 해서 그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에너지가, 빛이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진짜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을 하는 거죠. 연습이 되어서 습관이나 자동성, 자동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동성이라는 게, 실패에 투자를 해라. 자꾸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하면 바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의식적인 노력 없이 일을 수행하는 능력인 자동성을 개발하려는 성향이 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처음에는 노력을 해요.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난 지 지금 18일째 됐거든요. 와, 일주일 동안은 힘든 거예요. 근데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3시에 일어나니까 3시 늦게 했다가, 아니다, 2시 50분에 알람을 맞춰 놓으니까 지금은 또 2시 50분에 눈이 떠져요. 그리고 뭐 한 10분 꾸물거리다 일어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도 연습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처음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래서 의식적인 노력 없이 일을 수행하는 능력인 자동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내가 의지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의지를 써야 한다. 그래서 그런데도 의도적인 연습은 그런 성향과 상반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의도적인 연습. 그죠? 상반될 수도 있는데, 내가 진짜 원하는 목적지가 바르면, 똑바르면 내 의도적인 연습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습관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일 큰 게 그건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날 때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거. 마음 치유를 받고, 그죠? 내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 편안해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신발 끈을 묶는다거나 운전하는 것과 같은 작업에서 자동성이 나타나는 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정신이 자유로워져 다른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신이 자유로워져서 다른 일도 할 수 있어지는데, 하지만 기술이나 배움 등에서 자동성이 나타나면 그동안 익힌 것들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퇴보한다. 한 예로 20년 동안 진료를 본 의사들이 의대를 졸업했을 때에 비해 기술이 퇴보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 연구에서 보여준다. 어, 그러니까 기술을 익히고 나서 그 수준에 머물러 있고 발전하지 않으면, 머물러 있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퇴보한다는 거 맞죠? 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대생들이 갓 졸업했을 때보다 기술이 퇴보한다. 발전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나는 이 정도 알아. 그래서 의식 수업도 공부하다가 나 이 정도 알아. 그래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변형되기 전까지 공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기에 남는 거예요. 용수철 있잖아요. 용수철을 완전 잡아당겨가지고 완전히 다 잡아당겨 버리면 변형, 안 탁 났어. 안 바뀌어. 야,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그래도 늘어나가지고 안 바뀌는 거야. 근데 적당히 힘드니까 쫙 당기면 어때요? 손의 근육도 찢어지는 것 같고 늘어나는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늘어뜨리는데 안 되니까 내 팔이 힘들어. 탁 나요. 변화가 일어나려고 그러다 탁 놓으면은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당길 때 힘든 그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게 싫어서. 변화될 때의 느낌이 있어요. 안 좋은 느낌이. 거기에 기회를 찾아야 돼요.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변화될 때 탁 놓고 가버려요. 하기 싫어요. 에고는 그 마음은 진짜 내가 망가뜨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에고의 목적은 망가뜨리는 거. 두려움에 푹 빠져가지고 완전히 외골수 같이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에고는.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마음을 관통해서 내가 마음을 보고 있지 않는 이상, 마음을 관통해서 보신 분이 마음 치유 공부를 알려주시는 선생님이 선생님이세요. 마음을 관통해서 보는 거예요. 저는 마음을 관통하는 법을 아직 배우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그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관통해서 봤을 때는 변형이 일어났다라고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는 아직은 변화는 일어날 수 있는데 변형이 일어난 상태는 아니라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관통해서 볼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형과 변화는 달라요. 변형이 일어날 때까지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도 그러셨어요. 현재의식에서 자꾸 그래 내가 전에 업에 절했나 보다. 그래 그렇지 그래 반응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되게 자주 하거든요. 그게 현재의식에서 하는가 봐요. 그래서 현재의식에서는 놓는 게 잘 돼요. 근데 진짜 무의식에서 안 놓아지는 게 딱 올라오면 부르륵 올라와요. 올라오거든요. 뒤에 있어요. 제가 알아요. 저도. 부르륵 올라오고 있다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것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어제 그 잠재의식, 나도 모르는 세상의 무의식 안에 잠재의식, 현재의식도 들어가 있고 잠재의식 들어가 있잖아요. 잠재되어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 그 무한한 능력이 드러나기 직전에는 잠재되어서 꾹꾹 눌러놓은 부정적인 것도 있다는 거죠. 그게 없어져야 잠재되어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잠재되어 있는 게 우리는 진짜 순수의식의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또 있어요. 엄마가 나를 버릴까 봐. 그래서 남편이 나를 버릴까 봐. 그래서 덜덜 떤 게 20살 때 만났으니까 30 몇 년을 떨었죠. 40년 가까이.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나만 떤 게 아니라 저 남자도 나한테 버려질까 봐 서로 있잖아요. 막 그랬다는 걸 또 알게 되고. 그 근원적인 거에 대한 거, 또 엄마한테 버려질까 봐 배신, 엄마가 날 배신했어? 이런 것들, 시간에 3살 이전에 됐던 것들, 버려질까 봐, 버려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빼앗길까 봐, 버려질까 봐, 막 거기에 대한 것들이 꽉 붙들고 있는,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는 볼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쭉 진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하셨어요. 궁금하죠? 진짜 재밌거든요, 수업이. 정말 재밌어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내 경험을 지금 나이 상관없이 진짜 지금 하고 있는 경험에서 또 다른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해주시는 게 의식 수업인 거예요. 마음 치유 수업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계속 마음을 그 얘기하려다 여기까지 왔어요. 관통해서 변형이 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의사들도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미용실 원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네일샵 원장님도 제가 네일샵을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바꿨는데 8주가 돼도 안 떨어져요. 참고로 이제 막내 여자친구한테 가서 하는데 그전에 했을 때는 3주 되면 3주 전에 떨어져요. 제가 이게 그렇게 떨어졌었다. 난 이렇게 8주까지 안 떨어지는 거를 처음 봤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상하게 이게 모두 빠지고 제가 한 걸 보고 그게 이상하게 옛날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일샵 원장님들조차도 계속 공부하면서 발전하고 하면 손님이 되게 많아요. 여기는 스케줄 넣기가 힘들 정도로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화요일 날 빼라니까 그렇게 답이 없네. 진짜 오늘 통화 좀 해야 되겠어요. 화요일 날 대구에서 하는데 빼라고 하니까 참 답이 없어요. 이 녀석이 말이야. 네, 30분이 넘었는데 수다를 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사들도 처음에 했다가
그냥 있으면 발전하지 않는다는 건 모든 마찬가지예요. 의사들만이 아니라 제가 한 예로부터는 내일부터 다시 읽을게요. 내일 1674일차 여기서부터 다시 읽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게 인간이에요. 고양이는, 강아지는 발전 가능성이 없어요, 전혀. 발전 가능성을 원하는 거, 밝아지는 거, 인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상승, 발전을 해야 돼요. 의식 상승도 해야 되고요. 모든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의지를 쓸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의지를 쓰면서 발전을 해야지 내가 행복해지고 더 밝아지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게 정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신이 발전할 수 있는 거, 그게 호킨스 박사님의 의식에서 1000까지, 20에서 1000까지 있는 의식, 그게 발전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 발전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대전에서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이제 사업을 또 확신을 더 갖기 위해서 갑니다. 네. 또 오늘 준비하고 또 대전으로 이동합니다. 많이들 천천히 조심해서 오시고요. 내일 6시에 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화요일은 대구 수업이고요. 토요일은 서울에 수업이 있습니다. 5월 31일, 6월 1일은 잠재의식에 집어넣는 네, 깨달음 시크릿 하는 시간이 있고요. 관심 있으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시작. 나는 무한한 의식입니다. 미안합니다. 나를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대전이요. 우송대학교, 우송정보대학교 오세요. 오늘 오실래요? 피치님 오늘 오세요. 대전에 사신다 했잖아요. 오세요. 우송대학교. 예, 교육비 있습니다. 15,000원. 15,000원 가지고 오세요. 오세요. 들어보시면 계속 발전하세요. 50대든 60대든 12시 반에 오시면 돼요. 5시까지 있어요. 네. 네, 마치겠습니다. 저쪽은 마치고요. 주문 마치고요. 감사합니다.